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촉의 차윤아입니다. 총 66개 구역에서 도시 정비 사업을 하고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하면서 15만 명이 다녀간 박람회를 연 이곳, 바로 서울시 양천구인데요. 양천구청장은 최근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서 구민 만족 경영 부문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와 현안을 뚝심 있게 해결하는 추진력으로 지역의 살림을 똑똑하게 챙기고 있는 리더. 경세재민촉, 오늘은 이기재 서울시 양천구청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시답게 뭔가 대한민국 교육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람회를 하나 전국 규모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새로운 아젠다의 제시를 좀 해보자.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양천 가족 거리 축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그 가족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3대가 손을 잡고 문화를 공유시키는,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양천구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 교육 1번지, 목동, 그리고 뭐 종합운동장, 아이스링크 뭐 갔다 왔고요.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근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양천구의 가장 큰 매력은 뭔지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천구는 정말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 교육 환경을 갖춘 아주 최고의 도시라고, 교육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양천구에는 유흥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그 안전하게 공부하고 아이들과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공원도 많고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도 많고, 이래서 주거하기에는 딱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목동이나 양천구에 갔을 때 유흥가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큰 매력을 갖고 있는 양천구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원래 전공을 이제 도시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구청장이 당선될 때 이제 주민들의 기대가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었어요. 워낙 우리 뭐 서울 전체가 노후되기도 했지만 양천구 같은 경우에 서울 25개 구 중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고요. 특히 우리 목동 아파트가 14개 단지가 있는데 거의 26,000세대가 있거든요. 이게 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구주택지에 대한 재개발이 산적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결국 매력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도시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양천구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점적인 사업,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나 교육 관련해서 좀 성과를 이뤄낸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우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진도가 안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우리 목동 아파트의 경우도 안전진단 통과를 전부 시켰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지금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 정도 지날 때쯤 되면은 14개 단지가 전부 정비계획이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빠른 경우는 뭐 6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까지 이미 결성돼서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주택지의 경우도 뭐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목동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면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느낌이 날 것 같은데, 가장 지금 사업이 빠른 쪽이 목동 6단지인 네, 6단지죠. 거죠. 그런데 최근에 좀 발목이 잡혔다고 해야 될까요? 이 국제 기준
아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고도 제한 개정안을 이제 추진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게 아닌지 이 부분이 우려되는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아이카오의 그 개정안을 저희가 7월 초에 받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받아본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원래 알려졌던 거와는 너무나 상반되게 다르다. 즉 기존에 이제 아이카오가 이제 국제 항공 기준을 정하는 건데 네. 이제 항공 기준에서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의 이제 공항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제 진입 표면 네. 그리고 비행기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선회하는 상황을 대비한 수평 표면 이제 보통 한 2개의 표면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도 제한을 받았는데 네.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표면들이 너무 늘어나서 뭐 직진이 계기 표면, 뭐 정밀 표면, 뭐 이런 표면들이 뭐 여러 개가 또 추가로 생겨나고 네. 이 면적 자체가 기존에 예를 들면 기존에는 공항 주변에 한 5km 정도만 이렇게 수평 표면으로 제한이 있었다면 거의 뭐 반경 한 10km가 이렇게 제한을 되는 즉 예. 면적으로 보면 한 2.5배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깜짝 놀라서 이런 기준을 하면은 이 서남권 일대에 엄청난 타격이다. 개발이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럼요. 거죠. 고도 제한을 받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뭐 공항 인근에는 45m, 조금 벗어난 지역 60m, 그리고 90m 이런 식의 뭐 계단형으로 고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 네. 그거를 아이카오 규정을 만약에 우리 국토부가 그대로 하나도 안 바꾸고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영등포, 마포 일대까지 고도 제한 받아서 이제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좀 세게 주장을 하고 있는 단계죠. 또 신월동이나 이제 다른 양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도시철도망 같은 게 없어서 교통이 부족하다라는 게 또 한계로 꼽히던데 이 부분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희 신월동 지역이 사실 그 도시철도의 사각지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월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의 중심권을 제외한 서울의 그 외곽 지역들은 다 이 도시철도망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경전철이라는 카드를 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핏줄 같이 작은 차량이지만 연결해서 이게 철도망을 연결하는 계획을 했던 건데 네. 문제는 이런 계획들이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전부 경제성 검토의 벽을 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목동선 저희들하고 연결돼 있는 거는 목동선 강북 횡단선인데 네네. 다 지난해 경제성 없는 거로 판정이 돼서 다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뭐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렇죠. 판단을 한 건가요, 그러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그 지하철이 아니라 경전철을 도입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복지 개념으로 교통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경제성만으로 접근을 하면 이거를 그 과연 수요를 채워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들은 영원히 계속 불편할 철도망을 확충받을 수 없는 것이냐. 그리고 또 철도망이 확충이 되면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거가 또 활성화되잖아요. 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거는 도시철도망 특히 경전철 같은 경우는 교통복지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인프라를 깔아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뭐 무인도가 아닌 이상 섬 같은 경우도 다 연도교, 뭐 연육교 놓고 뭐 다 전기 다 깔고 수도 놔드리고 하잖아요.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양천구가 뭐 교육, 또 주거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뭐 일자리라든지 이제 자족 기능을 도시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그 교육하기 좋은 주거 지역인 건 맞는데 네. 기본적으로 도시가 어느 정도 자족 기능이 있어야 돼서 예.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목동의 아파트 단지 안에 이게 네. 업무지구 중심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쪽에 좀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5년 장기 계약이 끝난 홈플러스 자리 SBS 건너편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말까지 좀 공매를 해서 기업 유치 계획이 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목동운동장 일대에 이제 그 마이스 개발을 통해서 좀 활력을 네.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현재도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지금 최근 어려움 지금 환경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라든가 네. 특별 신용 보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일단 좀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이제 창업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통해서 뭔가 우리 청년들이 양천구에서 네. 창업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좀 기반을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천이 교육을 리딩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2023년부터 Y교육 박람회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교육 박람회가 전국 단위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로 좀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 박람회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게 우리 네. 양천구가 이제 교육도시라고는 하는데 네. 그 교육도시답게 뭔가 그 대한민국 교육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박람회를 하나 전국 규모로 만들어서 여기서 포럼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리고 체험형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새로운 아젠다의 제시를 좀 해보자,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3회째 지금 진행됐는데 예. 뭐 한 6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그 큰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과로 더 뭐 저희들은 그 양천구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다 라는 또 명성을 더 높여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석이조네요. 네. 그거 말고도 혹시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교육 지원 정책 좀 차별화된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학교의 공교육과 그다음에 사교육 시장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원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의 공교육의 한계를 자꾸 한 개만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우리 학교 밖의 행정, 그러니까 이 우리 행정이 공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그래서 공교육의 학교 공교육의 한계를 좀 더 우리가 좀 보완하고 또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는 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예 우리 그 구에서 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 그다음에 진학, 진로에 대한 각종 컨설팅이나 강연 등등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부담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아예 3군데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코딩이나 VR, AI 등 우리 학생들이 미래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못 해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직접 교육을 하는 기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명실상부 교육을 대표하는 도시 양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생애 맞춤형 복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우선 대부분 뭐 지자체가 다 뭐 맞춤형 복지하고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양천구도 뭐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뭐 차별화된다면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최초로 긴급 돌봄 24시간 아이들 긴급 돌봄을 이제 실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이제 어린이집과 협약을 해갖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기고 또 뭔가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24시간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의식주 레벨업 사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어르신들 건강을 직접 챙길 수 있는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겨울 이불 같은 경우 그 굉장히 그 세탁을 안 하시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병원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겨울 이불 세탁, 그다음에 밑반찬 서비스,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뭐 도배 장판 같은 집수리 사업 이런 것을 좀 패키지로 묶어갖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사업들을 촘촘하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 결혼을 꿈꾸는 예비 이제 부부들
결혼식장 비용이 엄청 비싸서 그 비용을 치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양천구에서 무료 결혼식을 또 지원해줬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 양천구에서 오히려 그거는 어떤 주민의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진짜요? 예, 청년 한 분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서 오목공원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예, 그러니까 오목공원이 이제 새로 개장한 공원인데 너무 아름다운 공원인데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제 그러고 와서 제가 그때 이제 알아본 거죠. 우리 공공 그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근데 뭐 타구에는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천구는 왜 없나.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목공원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무료 개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올해부터 시행되면은 이제 꾸준히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예, 그렇죠. 수 지난해 그 친구가 시범적으로 먼저 결혼을 했고요. 그 결혼식을 보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 때문에 오히려 공원을 이용 못한다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하도 아이들이 결혼 안 하고 저출산 문제도 이러다 보니까 결혼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다 같이 좀 파티하는 분위기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좋은 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잡아서 이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호 부부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올해 다 이혼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 자체는 무료고요. 일단 보증금을 아주 경미하게 받는데 이걸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돌려드리는, 왜냐하면 노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양천 웨딩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얘기 들어보니까 마라톤 매니아라고 들었습니다. 벌써 21번이나 마라톤을 직접 완주하셨다고 들었는데, 와, 한 번도 힘든데 어떻게 21번이나 하셨어요? 한 번 하기는 어려워도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갖고요. 그래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마라톤 사업이 양천구에서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에서 또 실행하고 있는 마라톤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마라톤 사업이라기보다는요. 마라톤 축제? 저희는 이제 그 건강도시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양천구는 주거 중심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그 속에 생활체육, 문화예술, 평생학습 이 세 개의 영역이 잘 녹아 있어야 우리가 도시가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 비중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즐겨서가 아니라 원래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활시켜서 좀 더 풍성하고 크게 매년 지금 마라톤 대회를 좀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27홀로 증설을 해서 요즘 어르신들 파크 골프 요즘 대세잖아요. 안양천에 아주 멋진 파크 골프장 27홀을 개장을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아주 즐겁게 즐기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축구장, 야구장, 뭐 실내 테니스장 등등 많은 생활체육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행복하시게 그리고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라톤 축제도 그렇고 양천구에서 문화축제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축제가 있다면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으실까요? 원래 파리공원에 좀 축제가 있었어요. 파리공원하고 이제 로데오 거리의 패션 거리 축제가 좀 대표적인 축제가 있었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양천구에 대표 축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양천 가족 거리 축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정 내거리에서 법원까지 큰 대로를 막아놓고 저희도 뭐 전 구민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처음으로 열었어요. 거리 축제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저희는 그 거리 축제의 컨셉을 그 특성을 그 가족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는 그 가족 중심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즘 세대 갈등, 그러니까 서로 간의 문화의 차이 이런 거를 좀 다 녹이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개최할 때 다 젊은 세대의 거리 뭐 5060, 7080 이런 거리들을 조성하고 그 시대의 놀이 문화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3대가 손을 잡고 다니면서 그 문화를 공유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양천구 이제 지도를 살펴보니까 약간 강아지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그래서 그런지 양천구에서 또 반려동물 관련한 사업도 관심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도 이제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예. 그 우선은 이제 그 반려동물의 어떻게 보면 그 보건, 위생 등등 관련해서 그다음에 에티켓 교육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공간의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우선은 임시적으로 공원 설치를 이동식으로 설치해 놓고 예. 반응을 보고 이 지역이 타당하다 보면은 그 고정물을 설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서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도시공학 박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천구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청사진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주민들도 그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하셨고 앞으로 10년 후의 양천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려본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져 있죠. 설계도가 머리에 다 있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빨리 완성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쭉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해서 네. 지금 만약에 목동 아파트만 재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49층 높이의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의 강남권역이 다 그 재건축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그 스카이라인이 없습니다. 한강 때문에 또 막혀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스카이라인으로는 최고의 높이의 계획 도시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새로운 스마트 미래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주택만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각종 인프라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 투자가 많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현재 국회대로 공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회대로 공원이 다 완성되면 거의 여의도 공원의 한 8배 면적 정도의 선형 공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그 여가 생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이제 목동운동장 일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동 마이스 단지가 좀 만들어지고 또 한 축으로 우리 서부 트럭 터미널하고 낡은 이제 트럭 터미널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재개조되거든요. 첨단 물류 단지로 개조되는데 그게 올해 연말이면 착공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럼 이런 이제 모습이 전부 갖춰지면 양천구가 지금도 살기 좋은 지역이지만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목동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래의 양천구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화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구청장님 마음이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좀 어떻게 채우실 계획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임기의 2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정했던 방향, 제가 가고 있는 방향과 속도를 저는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제가 저에게 맡겨진 소임들을 다 완수해 나가야 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임기 내에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풀어내시느라 애쓰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재 양천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